2025년 7월 테슬라와 삼성전자는 165억 달러 규모의 AI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이건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인 AI6 칩을 생산한다는 계약입니다. 이 AI6 칩은 옵티머스 로봇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 스윙맨 채널을 운영하는 이상민 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로봇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로봇주와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서 제가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우리 투자자분들이 쉽고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현재 국내 로봇주들의 상황, 그리고 4분기 수혜주들의 전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로봇주들은 2025년 3분기까지 기대감이 현실을 만나는 과정이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작년까지는 로봇을 한다, 그 다음에 AI랑 붙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투자자들이 이제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로봇주들 로봇을 얼마나 팔았냐, 그리고 수주가 앞으로 있냐, 이게 실적으로 얼마를 냈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 로봇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앞으로는 막연한 기대에서 구체적인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3분기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옥석 가리기였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와 그러지 않는 로봇주들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로봇주들이 버티고 있는지를 보면 패턴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실제로 공장이나 물류 현장에 들어가서 매출이 나오는 로봇,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 않고 재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주가 하방이 단단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와서 이제는 재무제표 찍히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자가 줄어드는 방향을 보이는 기업. 원래 로봇주들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적자가 계속 커지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반대로 적자폭이 줄어들고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은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순히 로봇 완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부품이나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 완제품은 설치나 검증이나 납품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거쳐야 될 과정들이 많아요. 하지만 부품사들은 공급망에 들어가기만 하면 반복적으로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이 더 빠르게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로봇주들을 보시면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실적 방향성이 뚜렷한 기업들은 3분기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가 조정받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뉴스로 뜨는 이슈 말고 계약서로 뜨는 수주, 실적표에 찍히는 매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어떤 로봇주가 수혜를 받을지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분기 수혜는 결국 실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로봇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로봇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쇼핑은 많아지고 온라인 물류가 커질 텐데 사람을 대신한 로봇이 필요한 현장이 늘어날 겁니다. 이미 3분기까지 물류센터에 들어가서 실적이 찍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장 자동화 로봇입니다. 요즘 제조업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반복 작업이 가능한 그런 로봇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수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전자제품 만드는 공장, 식품 공장, 이런 데서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 로봇이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로봇용 핵심 부품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로봇 자체보다도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4분기 실적에서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속기나 센서, 제어기기 이런 부품사들은 공급망에 한번 들어가면 매출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완제품 로봇보다 실적이 빨리 뜰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4분기에는 금리 이슈와 정책 이슈와 동시에 나왔습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성장주인 로봇의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4분기까지는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4분기는 실적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구간입니다. 물류 로봇, 공장 자동화, 로봇 부품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적이 보이는 시점에서 수주 발표가 있는 기업, 계약서가 나오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로봇 유망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 로봇 쪽에서는 유진 로봇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산업용 로봇 부분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와 유로메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현대 로보틱스나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회사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부품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과 로보티즈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산업용 협동 로봇 부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AI 산업의 발전과 정책이 로봇 산업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산업 발전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의 로봇은 솔직히 말해서 좀 비쌌죠. 그리고 멍청했습니다. 시키는 것만 했고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항상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비싸다, 불편하다, 사람보다 못하다. 자, 그런데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 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로봇은 보고 판단하고 학습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명령을 하지 않아도 상황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수준까지 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로봇이 특정 작업용 기계에서 범용 노동자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부터 로봇 산업의 시장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AI 발전이 로봇 산업에 주는 가장 큰 영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봇의 활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이 공정, 이 작업, 딱 이것만 하던 로봇이 이제는 다른 공정, 다른 작업에도 다시 학습만 하면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한번 깔아두면 여러 군데 쓸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로봇 도입의 명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로봇 도입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쟁력을 위해 안 쓰면 뒤처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들어간 로봇은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생산성 경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책은 왜 중요하냐? 정책은 기업이 돈을 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기 문제도 아니고 일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로봇을 안 키울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로봇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 산업 육성이라기보다는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필수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책이 로봇 산업에 주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규제가 풀립니다.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그리고 실증 테스트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이 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공 로봇 이런 쪽으로 정부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민간 기업이 또 따라올 겁니다. 정부가 먼저 돈을 쓰기 시작하면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주가 늘고 매출이 늘고 실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게 주가에 어떤 순서로 반영이 되느냐?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는 항상 실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확인이 받아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오는 초반에는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만 오르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장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수주는 계약은 여기서 답을 못하면 주가가 빠집니다. 반대로 여기서 답을 하면 주가는 한 단계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는 AI와 정책 덕분에 큰 방향은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도 옥석 가리기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AI의 발전은 로봇을 쓸 수 있는 산업으로 바꿨고 정책은 로봇을 안 쓰면 안 되는 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가는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기대감, 조정, 실적 확인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이겁니다. AI와 정책이 있는 산업은 의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실적이 따라오는 기업을 차분하게 고르는 것. 이게 로봇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개발 중인 옵티머스 로봇은 지금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공정이랑 어떤 식으로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쉽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옵티머스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AI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몇 세대에 걸쳐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보면 현재 옵티머스는 공장에서 실제로 테스트가 되고 있고 성능 개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말부터 옵티머스를 수천 대 생산하고 앞으로 4년 안에 연간 100만 대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로봇 전략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신호라는 것이죠. 현재 공개된 옵티머스는 2세대 모델까지 나왔고 3세대 모델은 아마 2026년도 중순으로 해서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는데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얼굴 디스플레이나 시각 체계가 강화된 그런 디자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중요하죠. 테슬라는 지금 옵티머스를 자체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간단한 반복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한다는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량 판매가 현실화된 수준은 아닙니다. 시장에 널리 보급되기 위한 아직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AI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성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산업 전체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과의 협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협력은 바로 반도체 칩 공급입니다. 2025년 7월 테슬라와 삼성전자는 165억 달러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이건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인 AI6 칩을 생산한다는 계약입니다. 이 AI6 칩은 옵티머스 로봇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로봇과 자율주행 양쪽으로 아우르는 AI 핵심 반도체라는 것이죠. 삼성은 이 AI6 칩을 최첨단 2나노 GAA 공정으로 생산하는데 이 공정은 전력 효율과 연산 성능 측면에서 AI 반도체에 매우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단순 수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AI 자동차 로봇 산업에서 장기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핵심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삼성의 협력은 칩 생산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는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옵티머스의 얼굴 디스플레이용 OLED 패널을 2027년부터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그룹 전체가 로봇의 두뇌, 로봇의 시각, 로봇의 표현까지 협업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 공급을 넘어서 그냥 기술 협력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아직 대량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테슬라 내부에서는 테스트와 성능 개선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삼성과 AI 반도체 및 센서 디스플레이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 협력은
로봇 자체가 팔리기 시작하는 그 다음 단계에서 테슬라가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공장 내 테스트와 성능 개선이 진행 중이고 3세대 모델을 향해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업은 AI6 칩 계약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체결되어 있고 이는 로봇과 완전 자율주행 모두를 겨냥한 핵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삼성 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계열사들과 추가 협업 가능성이 열리면서 옵티머스 생태계 자체가 글로벌 기술 플레이어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테슬라 옵티머스는 기술 진화 단계이며 삼성과의 협업은 그 진화를 실전 생산 체계로 이어주는 중요한 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봇 기업들의 전망으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언제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로봇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은 너무 정상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로봇 산업은 한 번에 돈이 벌리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로봇 기업들은 초반에 돈을 씁니다. 연구개발, 인력, 설비. 그래서 초기에는 대부분 적자입니다.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투자를 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직도 적자야? 왜 주가가 안 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그래서 로봇주에 투자를 하실 때는 수익이 나는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봇 기업의 수익은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기술 개발 단계, 이때는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수주 단계입니다. 아직 실적은 크지 않지만 계약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납품과 반복 매출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J커브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에는 바닥을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확 꺾여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 로봇 산업은 어디쯤 와 있느냐? 제 판단으로는 지금은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 기업들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일부 기업들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6개월에서 1년 이 구간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완성형 로봇 쪽이 아니라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물류 로봇, 이런 로봇 부품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이미 수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사람이 부족하고 물류센터에는 자동화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수주가 바로바로 이어지고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교적 실적이 빠르게 나옵니다. 이쪽 기업들은 2026년도부터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기 구간입니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들고 가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로봇 플랫폼 기업, 시스템 통합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수익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 고객수가 늘어나고 반복 납품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실적을 미리 반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흑자 전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적자가 줄어들고 손익분기점이 보이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투자를 고려해야 될 종목들은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여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범용 로봇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아직 시장이 작고 가격이나 안정성이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깐깐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단기간에 돈을 벌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실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휴머노이드 시장이 한번 열리는 순간 폭발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시간을 길게 보고 비중 조절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로봇 투자는 한 번에 승부를 보는 투자가 아닙니다. 기대감 구간에서 조금, 조정 구간에서 조금, 실적 확인 구간에서 조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씨앗을 심고 싹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직은 열매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왜 열매가 없냐고 확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뉴스보다는 수주, 말보다는 계약, 테마보다는 매출, 그리고 수익을 빨리 내고 싶다면 완제품보다는 부품과 자동화 관련된 로봇주들부터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플랫폼 기업과 휴머노이드 기업이 긍정적으로 간다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봇 기업들의 수익은 2026년도부터 일부 기업들에서 확인이 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요. 2027년도 이후에는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수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선별이 같이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이런 기준만 잘 잡으셔도 로봇 투자에서 실수할 확률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 게시판이나 뉴스 보면 삼성전자 이야기로 정말 뜨겁죠.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 사실상 역대급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시장은 겨우 예열이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가오는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무려 19조 원에서 21조 원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올까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비즈니스하는 방식, 즉 돈을 버는 근본적인 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분기마다 고객사들과 눈치를 보면서 가격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으면 1년 단위 계약으로 합시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연간 계약 추진입니다. 이거는 공급자가 시장에 절대적인 권력을 쥐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를 때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인데 이게 4분기 실적 폭발의 핵심 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도 단순히 지금 잘 벌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엔비디아랑 교류했다라는 뉴스. 그게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 끼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의 심폐소생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사인 하이닉스보다 조금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교류가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0 AI 칩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는데 여기에 삼성의 HBM3가 대거 탑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젠슨 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직접 사인을 남기거나 실무진이 교류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제는 삼성 제품도 엔비디아의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강력한 인증 마크가 된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즉 콜 테스트를 통과할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실제로 엔비디아 HBM 물량 30%를 삼성전자가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대 AI 큰손과 파트너십이 공식화되는 순간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점프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운드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1위 TSMC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1등의 여유가 오히려 삼성에게는 거대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TSMC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익성이 낮은 구형 라인들은 아예 닫아버리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우리는 비싼 반도체만 만들 테니까 싼 거 만들 사람들은 다른 데서 알아봐라. 그런 식의 영업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들, SMIC나 화홍반도체 이런 회사들은 자리가 없어서 난리예요.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글, 아마존, 퀄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첨단 미세 공정 능력을 갖추면서도 대규모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곳. 전 세계에 TSMC 말고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TSMC가 가격을 올리고 문을 닫을 때마다 그 낙수 효과는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몫이 됩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맛집의 줄이 너무 길어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검증된 다른 맛집으로 손님들이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TSMC의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에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반도체 하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죠? 열애합은 대만의 TSMC를 떠올릴 겁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물량을 다 가져가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 2025년 4분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TSMC를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무려 7년 만에 대역전극입니다. 도대체 우리 반도체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4분기 삼성과 하이닉스의 예상 매출 총이익이 63%에서 67% 사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절대 강자였던 TSMC는 60% 정도죠. 100원어치 팔아서 67원을 남긴다는 건데 이건 제조업에서 거의 마법과 같은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잘 벌까요? 간단합니다. 물건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돈이 되는 HBM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요. 전체 공장의 28% 정도가 HBM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메모리를 만들 땅이 부족해진 거예요. 물건은 귀해졌는데 살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분기에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읽고 공부하는 학습이었다면 이제는 배운 걸 써먹는 실전 문제풀이, 추론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빨리 풀려면 머릿속에서 정보를 아주 빠르게 꺼내와야 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도 이제는 똑똑한 연상장치만큼이나 그 정보를 옆에서 바로바로 전달해줄 메모리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능도 좋으면서 전기를 덜 먹는 똑똑한 메모리들이 대세입니다. 이제 메모리는 단순히 정보를 담는 박스가 아니라 AI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엔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메모리가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계산까지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PIM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아주 좁은 공간에, 그리고 아주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들을 꽉꽉 눌러 담는 VCT 디램이나 3D 디램 같은 신기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의 주인공은 CPU나 GPU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메모리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AI 시대 주인공은 이제 메모리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7년 만에 TSMC의 수익성을 추월했다는 건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전 세계 반도체판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단기적인 차트보다는 이런 거대한 산업의 지각 변동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한 3대 호재와 4분기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밀어 올릴 엔진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HBM3와 HBM4의 독점적 지위 탈환입니다. 특히 구글의 차세대 AI 칩인 TPU 공급망에서 삼성이 하이닉스를 제치고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폭등입니다. 일반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40%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기초체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운드리 부분의 흑자 전환 기대감입니다. TSMC에서 튕겨나온 물량들이 삼성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적자였던 파운드리 부분이 이제는 효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4분기 실적을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노무라증권 같은 곳이 4분기 영업이익을 21조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삼성전자가 아니라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부로 다시 우뚝 서는 그런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모든 신호등이 삼성전자에게 초록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33조라는 거대한 숫자가 현실적으로 찍히는지 그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5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정 이후로도 웬만하면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가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엔비디아와의 계약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꾸준한 우상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콩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홍콩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도 괜찮겠지만 앞으로 눌리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로 역대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정도 흐름이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현재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12월 말이 되어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유통 주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44억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가가 얼마죠? 11만 1,300원입니다. 하면 얼마가 나오냐? 490조가 나와요. 삼성전자의 유통주식 시가총액이 490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90조에 0.3%를 하면 얼마냐? 1조 4천억입니다. 즉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들이 1조 4천억치의 매수세가 하루 만에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조 5천억짜리가 들어왔네요. 12월 22일 날. 사실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종목들은 이렇게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 흐름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언제 한번 나왔었냐면 10월 초에 여기 보시면 1조 9천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하루 만에 들어온 것이 보이시죠? 이때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흔하지 않다.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6%, 0.2%, 4%, 2%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시그널이 다시 한 번 더 12월 22일 날 포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수급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종목들, 이런 초대형 종목들에서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뉴스 하나에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은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가장 편한 구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 첫째, 메모리 사이클의 지속성. 둘째, AI 서버 수요의 현실화. 셋째, 파운드리 수율과 고객 다변화. 네 번째, 주주환원 정책. 이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단기 트리거는 실적이고 중기 트리거는 AI 수요와 계약 구조, 그리고 장기 트리거는 파운드리와 주주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